자,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정적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예전 교육과정과 달리 정적분의 정의 자체를 갖다 그냥 공식처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 단원에서 생뚱맞게 갑자기 맨 처음 정의 자체가 뭐 다른 교재도 비슷해요. 이게 있는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에서 정적분의 의미 자체가 일단 넓이를 의미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넓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재마다 조금씩 표현법이 다른데 정적분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제 구간이 있잖아요. 그때 a하고 b라는 실수값이 나오면 이제 넓이는 또 맞아. 근데 또 여기서 표현한 것들이 이거 말고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변수 x를 갖다 도입할 경우가 좀 다른데, 결론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교재에서 뜻하는 대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의도대로만 그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것만 실제로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정적분 자체를 뭘 가지고 있냐면 함수를 가져오잖아, 그치? 그럼 이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 함수를 구간으로 쪼갭니다. a부터 b까지 이렇게 우리가 쪼개는. 그럼 이 a하고 b부터 이 곡선, 이 부분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먼저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넓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넓이를 구하냐면 얘를 정확하게 똑같이 쪼갭니다. 즉 x의 구간을 갖게끔 이렇게 계속 쪼개는 거야. 계속. 그래서 끝에까지 계속 쪼개. 몇 개를 쪼개? n등분이에요. n등분. 그럼 전체 구간의 길이가 b-a죠. 그걸 n등분 하게 되면 요 한 칸짜리의 가로의 길이가 n분의 b-a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에 이 주어진 각각의 도형을 선을 연결하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이게 튀어나가겠죠, 곡선보다. 그죠?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들의 합. 구간에 따라서 직사각형일 때 여기에 뭐 함수값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프보다.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또는 똑같이 왼쪽에 있는 길이를 세로의 길이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은 넓이들이 n개의 직사각형들의 넓이가 계산이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가로의 길이죠.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f의 얼마야. 요놈의 함수값, 요놈의 함수값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시그마 배웠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다 극한을 취해주는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뜻은 n이 무한대가 되는 순간 얘를 몇 개로 쪼갠다는 얘기야? 아주 잘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구간을 아주 잘게 조금씩 계속 쪼개니까 여기서도 조금 쪼개겠지. 그러면 이 부분을 엄청나게 확대를 해놓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엄청나게 확대를 한 거야. 그러면 붉은색 부분도 또 쪼개면 이렇게 구간들이 쪼개질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걸 또 확대합니다. 또 확대하면 또 이 부분이 이렇게 큰 건데 그것들을 또 쪼개는 거야. 뭐가 될까? 엄청나게 잘게 쪼개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잘게 쪼개진 것들의 직사각형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구간 또는 감소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함수의 그래프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봐요. 이 곡선인 부분을 아주 잘게 쪼개서 직사각형들을 갖다 간다가 계속 똑같이 직접 회로 아시나? 그렇게 계속 쌓아.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작은 튀어나가는 부분들로 바뀌다 보니 얘네들의 오차는 거의 없어지겠죠. 아주 잘게 쪼개니까. 그러지? 그래서 결국은 걔네들의 합을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하겠다라는 입장이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예요. 다만 그럼 결국은 얘를 그래서 갑자기 정적분 얘기가 또 왜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정적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계산을 하고 나면 얘가 이렇게 된대요 라는 결론이에요. 어떻게? fx, dx, a부터 b까지 이게 그냥 넓이 됩니다. 심지어 저게 되니까 된대요. 된다고 하니까 오늘 쓰는 거지.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하면 그때에는 a부터 b까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거기 줄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맨 위에 박스 보세요. 187쪽 맨 위에 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돼 있어요. 왜?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 얘가 위에 있어야 세로의 길이가 양의 값을 지니지. 예를 들어 그래프가 여기가 x축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 부분은 잘게 쪼개면 세로의 길이가 전부 다 양수니까 넓인데 이때 세로의 길이는 함수값이니까 음의값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고, 거기 교재 187쪽에 있는 것처럼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x축이 존재해서 구간 a부터 b까지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함수 fx, dx,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에서만. 알았죠?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 부호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것을 정적분이다 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재를 넘기시면 188쪽에 그러면 2번 보니까 뭐 그래프도 이상하게 나왔지만 구간이 뭐예요? a부터 b까지 계산할 때 a부터 c까지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a, b 사이에 적어도 c라는 각 구간의 존재 값이 있어서 a부터 c까지 fx, dx, c부터 b까지 fx, dx. 당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정적분의 성질이잖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이 주어진 함수 자체가 하나의 함수가 아니에요. 구간에 따라서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나눠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위아래에서 해주는 것이고, 특히나 아랫부분에 188쪽에 아래 있는 부분은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값이 양수일 때와 안에 있는 내용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함수가 다르니까 이 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하는 구간에다가 해당하는 함수를 놓고 정적분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디 보냐면 연습을 잠깐 해볼게요. 191쪽 문제입니다. 필수 예제 4번이야. 잘 보세요. 함수 fx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돼 있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 마이너스 5x. 경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를 계산하여라. 함수가 다르잖아요. 0 기준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dx를 계산하는 건데, 선생님 그럼 얘가 넓입니까? 아니에요. 넓이를 이용할 때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하는 거지만 정적분의 값이 넓인 건 아니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 여기가 B면 C예요. A부터 C까지 인테그랄 계산하면 이건 이 부분의 넓이가 돼. 근데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값 자체가 이 부분은 실제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음의 값으로 환산이 돼서 계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넓이를 구할 때는 C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얘는 그대로 넓이지만 얘는 정적분에다가 부호를 바꿔줘야 돼. 정확하게 이만큼의 넓이의 음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적분과 넓이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오면 얘는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정적분의 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해당하는 함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위에, 0부터 1까지는 아래 해당하는 식이니까 그대로 이건 우리가 정적분이 가능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럼 얘도 1 만자 x 마이너스 2분의 5의 x제곱에 0부터 1까지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구간별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절대값 문제네요. 5번의 첫 번째 문제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dx. 자, 요거 그래프가 돼야, 그러자면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나요? 그죠? V자는 돼요. 그럼 0은 이만큼 멀리, 3은 가까이니까 실제로는 절대값이니까 이 두 개 삼각형의 넓이가 정답이긴 해요. 그런데 굳이 나누자면 0부터 2까지 얘가 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 함수의 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야겠죠, 식이. 그게 바로 뭔데? 요만큼의 식이 돼, 실제로. 그러니까 얘를 풀려서 그대로 해당하는 구간별로 정적분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왜 넓이를 얘기했냐? x축보다 위쪽의 부분,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정적분이 넓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 얼마야? 2하고 2죠. 그러니까 이 넓이는 2고요. 이게 2분의 2니까 답은 2분의 5가 당연히 되는 건데, 왜? 선생님 이거 안 했는데요?
이 값 자체가 지금 양의 값을 실제로 나타내고 있어요. 구간별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니까 한 번에 안 되고 구간별로 어쨌든 나눠서 정적분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네요. 오른쪽 맞춰볼까요? 2번은 인테그랄 마이너스1부터 3까지 절대값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dx야. 이 이차함수잖아요.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전체 절대값이니까 위로 접어 올려 여기가 제로, 얘가 2잖아요. 그치? 구간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요. 물론 얘는 여기에 중심으로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구해서 2배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어쨌든 구간별로 나눠야 되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대로 얘가 양의 값이야. 왜? 마이너스 2분의 대입해보세요. 이렇게 양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음값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의 dx. 이렇게 해서 정적분을 따로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간별로 설정되는 정적분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기 전에 먼저 앞에 내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교재 189쪽 펴봅니다. 그녀멀리 189쪽. 여러분들 들어나 봤죠?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어떤 게 우함수고 어떤 게 기함수냐? 함수의 정의는 이거죠. 우함수는 f의 마이너스 x와 fx가 같다를 만족하는 함수야. 저거 하나면 다야. 저게 우함수의 정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식이야. 잘렸냐? 어디 보자. 그럼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조금 오른쪽으로 올게요. 여기까지니까 밀려갔네, 카메라가. 자, 우함수, 기함수. 자, 어떤 게 우함수냐? f의 마이너스 x, fx를 만족하는 거. 기함수는 f의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fx가 같다를 만족하는 게 바로 기함수야. 이 주어진 함수는 x의 부호에 관계없이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얘는 y쪽 대칭이야. 얘는 부호가 반대니까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다항함수로 보자면 짝수차, 모든 항이 짝수차인 함수죠. 얘는 홀수차고요. 상가함수에서는 얘는 코사인, 얘는 사인과 탄젠트에 해당하는 것이 기함수가 된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건데, 얘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정적분의 계산에 있어서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정적분은 항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그럼 얘는 기함수냐 우함수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빠지면 우함수, 여기 두 개 빠지면 기함수. 그러니까 전체 함수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지만 정적분을 할 때는 우리가 따로따로 항별로 적분이 가능해. 그렇게 항별로 보자면 얘는 우함수, 얘는 기함수, 얘는 우함수,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식 자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 구간이 위끝 아래끝이죠. 서로 대칭을 이룰 때 이야기야. 그때 함수 fx, dx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얘를 이렇게 풀어서 볼게.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 0부터 a까지 fx, dx. 설명 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할게요. 그리고 식을 보면 x에다 마이너스 a를 대입하니까 t는 a죠. x에다 0 대입하니까 t도 0이야.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얘를 양변을 미분합니다. 어떻게 미분하냐면 각 변수에 대해서 미분해.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하면 이해는 돼요.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면 미적분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음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배워요. 합성함수, 음함수. 그러니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1이죠. 그럼 이건 미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따로 미분하는 표현이 전체 하나의 관계식이 있으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럼 모든 항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럼 모든 항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x도 있고 t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얘를 이렇게 미분하는데 이거 미분하면 1이죠. 그리고 x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dt가 다 붙여주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미분을 못하니까 t로 미분하고 dt, d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바꿔준다면 주어진 식은 f에 여기 마이너스 t가 되겠지. x 대신 여기가 마이너스 dt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주어진 식의 아래 끝, 위 끝이 얘하고 반대잖아.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t 그리고 요 마이너스를 적분 구간을 바꾸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럼 뭐만 남았어? dt만 남았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이 얘랑 똑같아졌거든요. 이제 요걸 다시 t를 x로 위에 내용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쨌든 변화를 해서 우린 얘만 해주면 되죠. 이 상태에서 t를 x로 그대로 치환해. 바뀔 게 없잖아. 개수와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의 마이너스 x, 여기는 0부터 a까지 fx니까 f 마이너스 x 더하기 fx의 dx의 식으로 바뀐 거야. 자, 이때 생각해 보세요. 얘가 주어진 함수가 f가 우함수라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그쵸? 우함수일 때만. 그럼 얘가 없어지니까 fx가 두 개가 생겨서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fx가 기함수라면 요게 어디로 나가? 앞으로 뿅 하고 나가죠. 그럼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때는 0이 되는 거야. 결론은 그걸 갖다 여기다 써놓으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대칭인 구간의 정적분의 값이 fx가 우함수일 때는 0부터 a까지 2배가 되는 것이고 fx가 기함수일 때는 그 결과가 0이 된다는 뜻인데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x축이 있고 조그맣게 그려볼게. 엄청나게 크게,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y축 대칭이 되도록 하는 거 우함수죠. 그죠?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기함수야. 자,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고요. 플러스 a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좌우 대칭이니까 이 넓이가 똑같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를 하지 않고 0부터 a까지 2배로 하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함수인 경우. 그럼 기함수는 뭐냐?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라고 치자. 그럼 이 넓이는 똑같은데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양의 값이고 이 부분은 음의 값으로 자동 환산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함수가 딱 나오는 순간 언제? 구간이 대칭일 때만. 구간이 대칭일 때만 기함수일 땐 무조건 한 배로 다 줄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야. x의 7제곱 마이너스 2x의 5제곱 플러스 9x의 3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이걸 계산하는 거야. 딱 진짜. 자, 적분 구간이 아래끝 윗끝이 똑같죠. 대칭인 구간이야. 그 상태에서 기함수는 적분하기 전에야. 적분 전에 주어진, 그죠? 이 함수가 기함수일 땐 0이라고 했죠. 적분의 성질 항별로 다 적분 가능하지. 그러니까 지우고 다 지워버리면 돼요. 기함수는 다 지우시면 돼요. 그럼 남는 것은 무엇이야? 여기에 2x제곱 플러스 1만 남고 대신 0부터 2까지 2배 이렇게 정적분을 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시겠어요? 기함수만 줄입니다. 적분근. 자, 189쪽 맨 위에 박스에 잘 나와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뒤쪽에 문제 보도록 하지요. 어디냐면 193쪽이야. 잘 보세요. (6번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인테그랄 x의 7제곱 플러스 5x의 5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의 dx의 값을 구하여라. 자, 적분 구간이 대칭 맞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그지? 그럼 기함수 뭐였어? 차수가 홀수인 다함수 전부 다 기함수예요. 그럼 어떻게? 남는 게 3x제곱 플러스 2의 dx니까 0부터 1까지 2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정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7번 여러 가지 갖다 놨어요. fx가 f의 마이너스 x예요. 무슨 뜻이니? f는 우함수란 얘기죠. g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gx랑 똑같대요. g는 얼마?
기함수란 얘기야. 맞죠?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부터 2까지 fx dx의 값은 3이고 0부터 2까지 gx d의 값은 얼마야? 얘가 4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마이너스 2배 gx dx의 값은 얼마냐? 이거 볼 필요 없어요. gx가 기함수죠. gx가 기함수니까 지워버리시면 돼요. 대칭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계산합니다. 0부터 2까지 2배. 왜? 얘가 우함수니까. 얘가 3이라고 했죠? 답은 얼마? 6.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인데 좋은 내용이 거기 있어요. 뭐냐면 189쪽에 개념 설명 부분이 있고 바로 아래 아주 잘게 쓰인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함수에 나중에 요 함수에 관한 얘기를 또 특집으로 해드리겠지만, 우함수와 기함수의 연산의 결과가 뭐냐 이거거든요. 우함수가 짝수차야. 그러니까 2차 항으로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2창 더하고 빼면 2창 또는 상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함수끼리 더하고 빼면 우함수고요. 기함수끼리만 더하고 빼도 기함수예요. 더하기 빼기 끼리끼리만 섞이면 안 돼요. 그럼 우함수하고 우함수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 우함수가 되는 건데, 생각해봐. 자, f가 우함수예요. g가 기함수야. 그럼 fx 곱하기 gx는 뭘까요? 자, 마이너스를 한번 딱 생각해봐. 둘 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어? 그런데 f는 우함수기니까 그냥 fx인데 gx가 기함수라서 마이너스를 어쨌든 바깥쪽으로 유도해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기함수일 수밖에 없어. 근데 둘 다 기함수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결국은 곱셈에 있어서는 기함수가 몇 개 곱해지느냐, 그게 중요해. 기함수가 짝수개 곱해지면 전체는 우함수예요. 기함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마이너스가 홀수개란 뜻이야. 그러니까 기함수가 되는 거야. 합성함수는요, F 합성, G 합성, H 합성 쭉 가다가 여기 X인데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어 봤어. 여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쭉 있는데 어디 한 군데라도, 왜냐면 지금 이 마이너스를 끝까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 그거거든. 맨 끝까지 보낼 수 있으면 기함수인데 중간에 우함수가 하나라도 딱 껴있으면 마이너스를 거기서 제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F 합성 GX를 계산할 거야.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취했어요. G는 기함수니까 이걸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지, 그치? 근데 F가 우함수기 때문에 얘를 지운 역할을 해. 중간에 어디라도 한 군데만 지워버리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함수들끼리만 합성을 할 때 기함수고, 합성함수의 결과는 나머지 무조건 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관한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방금 선생님이 설명 드렸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주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기성에 대한 얘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디냐면 교재 맨 끝에 19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그냥 여기다 쓸게요. 중간중간 멈추시면서 확인하시고요. 8번 연속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연속함수 fx는 fx 플러스 2야. 그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와 같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fx dx의 값이 얼마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6까지네. 잘 보세요. 이걸 만족하는 함수 fx는 주기가 2다. 아니에요. 주기는요, 이 주어진 미지수 났을 때 이걸 만족하는 최소 양수가 2면 그땐 주기는 2인데,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주기가 2란 보장은 없어요. 예를 들어 함수가 꺽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0, 1, 2, 3, 4 이렇게 되고 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 맞죠? 그렇다고 주기가 2가 아니지. 주기가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이 나왔으면 주기를 알려주는 표현이다라는 힌트는 어때? 정확한 표현은 어쨌든 이만큼의 길이만큼의 함수는 계속 반복된다. 그거는 맞는데, 지금 문제가 fx가 뭐라고 됐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저 함수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인데 이 값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그래프가 현재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2고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럼 1의 값이 어디 있을까? 이 자리에 1과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주기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부터 6까지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하필 또 얘가 우함수죠. 우함수는 좌우 대칭인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는 0부터 1까지 fx의 dx의 2배와 똑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주기가 2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반쪽짜리, 커튼의 반쪽짜리는 전부 다 넓이가 똑같아. 요거 넓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길이가 7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3부터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거든. 근데 하필 또 마이너스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이게 다 똑같잖아 말이지.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이 내용을 알고 이렇게 쓸 수 있어. 0부터 1까지 fx dx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dx가 길이가 얼마나? 마이너스부터 6까지가 길이가 7이죠. 7배 계산과 서로 똑같다. 이렇게 상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교재 앞에를 보시면요. 190쪽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190쪽에 보시면 위에 표기에 1번 A부터 B까지 정적분의 값이나 P라는 값이 여기서 이제 2잖아요. 그치? A 플러스 2부터 B 플러스 2까지 값이나 A 플러스 4부터 B 플러스 4까지 값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야. 당연하죠. 왜? 걔네들이 반복이 되니까. 근데 그 함수값, 예를 들어서 이걸 대입을 할 때는 어쨌든 정의 자체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마이너스부터 1까지 함수의 구간으로 일단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무조건 외워서 하지 마시고 주기성과 대칭성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정적분에서 주기성, 그래프에 관한 이야기까지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연습하시고 그 뒤에 연습 문제까지 반드시 푸세요. 주말 동안. 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요 다음 강의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